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때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우리 트랜스폼이 왜 필요하냐?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주어진 타임 도메인 혹은 주파수 도메인 신호를 타임 도메인 또는 이제 그 공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테크닉이 트랜스폼이었죠. 어, 그래서 그 이후에 남아있는 부분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Limitations of Fourier Transform in the Real World 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변환 방법이 결국 Fourier 트랜스폼이죠. 우리가 그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면 2학년에 당장 배우는 게 공업수학이고 또뭐 시노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 신호 처리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 이런 기초 과목들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기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타입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아주 그 법령적으로 유니버설하게 쓰이는 그런 기술이긴 한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도 그 변환에 있어서 그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 여기 요약을 해놨어요. It assumes that the time domain signal is infinite. 주어진 그 시간 영역의 신호가 무한대, 주기가 없다는 거죠. 주기 없다는 것보다는 주기가 무한대는 얘기죠. 무한대 신호라는 걸 가정한 거고, 그래서 어떤 그 타임 리미티드 된 그런 신호가 아니라 주기가 무한대인 그런 신호를 우리가 가정해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it assumes continuous functions in time에서 시간적으로 연속 함수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불연속 점이 존재하고 이러면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신호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images require two-dimensional analysis. 보통 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물론 2차원 푸리에 트랜스폼도 이제 존재를 하지만 1차원 신호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많이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원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산 측면에서 복잡도가 증가해져요. 그리고 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 에너지를 그 중요한 이제 저주파 쪽에 그 집약시키는 그런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 에너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신호의 어떤 중요 성분을 볼 때 우리가 그 신호의 그 주파수별 그 앰플리튜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푸리에 트랜스폼의 스펙트럼을 그려라 그러면은 앰플리튜드 리스판스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 앰플리튜드 결국 크기가 되는데, 그 크기가 신호의 세기가 바로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앰플리튜드가 크게 나오는 주파수 성분이 중요한, 그 신호에 담겨진 중요한 주파수 성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앰플리튜드 리스판스를 우리가 기반으로 에너지의 각 주파수별 에너지의 그 중요도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면은 그 저주파가 한 곳에 몰리는 게 아니라 2차원 신호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면은 그 중요한 저주파가 양쪽 기퉁이에 모서리에 저주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각형 그림이 있으면은 이런 이제 네 개의 기퉁이에 저주파 영역이 할당이 돼요. 그래서 저주파 쪽이 에너지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삼는 에너지들은 대부분 다 저주파입니다. 물론 고주파가 아주 특이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인 경우는 고주파에서도 큰 에너지가 나와서 중요도가 높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영상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런 씬이 담겨있는 영상은 저주파에 중요 에너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중요 에너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저주파를 집중화 시킨다면은 상당히 그 신호 처리에 있어서 큰 어떤 그 장점이 됩니다. 근데
푸리에 트랜스폼은 저주파 영역을 이렇게 네 영역으로 분산시켜 놓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호 처리에 있어서 좀 번거롭죠. 중요한 에너지가 네 군데에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한 곳에만 저주파를 갖다 이렇게 집중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푸리에 트랜스폼을 대신할 수 있는 변환 기술이 있으면 그 변환 기술이 상당히 이제 유리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런 이미지와 같은 2차원 애널리시스에 있어서는 좀 이런 그 저주파의 영역이 분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영상 압축에 있어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는 것은 좀 단점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 coefficient generated are complex, real plus imaginary or amplitudes of both sine and cosine wave. 인데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낸 그 코피션트 값이 이게 복소수죠. 복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푸리에 트랜스폼은 곱해지는 그 베이시스 펑션이 자체가 복소수예요, 복소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XF가 되는 건데, 이게 곱해지는 이 그 엑스포넨셜 함수가 이게 복소수예요, 그죠? 복소수. E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얘는 이제 오일러즈 시어럼에 의하면은 이 코사인 2파이 FT 마이너스 J 사인 2파이 F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J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그래서 이 자체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연산이 이제 복소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 계산의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뭐 복소수는 두 복소수의 곱셈은 벌써 이 곱셈 횟수가 확 증가하죠. 뭐 C 플러스 JD 이렇게 두 개를 곱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게 네 번의 방향으로 곱해서 다 이렇게 돼야 되죠. 상당히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이런 복소수가 들어있는 연산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로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뭐 이게 이제 E의 마이너스 J2파이ft라는 이 베이시스 펑션이 이 코사인하고 사인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정연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푸리에 시리즈의 그 결과가 결국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그 엑스트라는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성분을 우리가 이제 다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정연파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난 시간에 뭐 다 얘기한 거죠. 이게 이런 신호는 이런 간단한 정연파 sin x로 표현이 되고 이런 신호는 요거 이제 기본 주파수의 하모닉 배수로서 만들어진 요 sin 3x라는 요 신호가 합해져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복잡한 신호는 더 많은 이제 사인파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분석이 이제 푸리에 시리즈였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영상 신호의 압축에 활용하기에는 뭔가 이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배우는 게 코사인 트랜스폼입니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줄여서 DCT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이제 앞서 본 푸리에 트랜스폼의 그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JPEG, 우리가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JPEG의 포맷으로 압축이 되죠. 그때 이제 그 압축을 위해서 캡처된 그 타임 도메인 영상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로서 이 DCT가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버튼을 딱 누르면 이 DCT가 작동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압축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처음 그 시작 단계에서 이게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CT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컨타이데이션 등등의 또 이제 허풍한 코딩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쫙 이어져서 이것이 조합이 돼가지고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이 DCT라는 기술을 써서 주어진 타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뭐 DCT가 있으면 DST도 있겠죠. 디스크리트 사인 트랜스폼도 있습니다. 우리 뭐 첫 페이지에도 다 얘기를 했지만 사인 트랜스폼이 있죠. DST, DST가 있죠. 근데 이제 굳이 사인 트랜스폼을 안 쓰고 이제 코사인 트랜스폼을 쓰는 이유는 사인 트랜스폼보다 코사인 트랜스폼이
이 에너지의 집중화 이게 더 뛰어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설명한 거지만 어떤 특정 저주파에 중요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아주 집중화해서 몰아줄 수 있으면 이 부분만 이제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잘 케어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압축 측면에서 보면 훨씬 유리하죠. 이게. 중요한 것이 모여있는 부분만 잘 케어해서 보내주고 비중요한 부분들은 좀 손실을 시키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파 쪽에 중요한 에너지를 집중화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게 이 변환 기술의 하나의 중요한 그 성능의 평가 척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인 트랜스폼보다 코사인 트랜스폼이 그 집중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트랜스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JPEG라든가 MPEG 124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동영상 압축 기술 이런데 이 DCT를 쓰고 있는 거죠. DCT can be defined for any rectangular array of pixel. DCT 이 변화는 이 픽셀의 어떤 그 사각형 모양의 배열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 in image compression, the basic block is generally an 8x8 array or 64 pixel. 8 곱하기 8 배열로서 64개의 픽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그 DCT를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 말하는 이제 64개 픽셀은 밑에 8 곱하기 8 블락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block of pixels and the associated sample에서 여기 보면 이 점이 8개 한 줄당 있죠. 그 줄이 8개가 있으니까 8 곱하기 8에서 총 64개의 픽셀이 여기 들어있어요. 64개 픽셀. 그래서 이런 이제 새카만 거 하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픽셀 또는 샘플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또는 뭐 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픽셀하고 펠은 같은 용어로서 씁니다. 그래서 PL, 펠, 픽셀 같은 부분. 자, 그래서 DCT의 단위가 이런 이제 블락이 되는 거죠. 2차원, 2디멘셔널 이런 이제 2차원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DCT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이 DCT가 이런 그 8 곱하기 8의 블락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그 주파수 도메인의 블락도 요가 똑같은 크기의 8 곱하기 8짜리가 얻어집니다. 8 곱하기 8.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실제 영상을 갖고 압축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실제 우리가 카메라로 캡처한 영상은 해상도가 8 곱하기 8보다 훨씬 크죠. 보통 뭐 이제 FHD라 그러면 200만 화소, 픽셀의 개수가 200만 개가 있기 때문에 64개로 구성된 이런 이제 블락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입력 영상을 쪼갭니다.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8 곱하기 8 블락으로 이제 쪼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단위가 이제 8 곱하기 8이다. 이게 이제 8픽셀 세로 8라인 해서 64개 픽셀이 여기 되어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요 블락 하나를 갖다가 확대시킨 게 이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런 8 곱하기 8 블락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64개의 픽셀에 대해서 우리가 DCT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한 장이 들어오면 이런 8 곱하기 8 블락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라스터 스캔 순서대로 좌에서 우로 위에서 밑으로 그 순서대로 이 블락들을 처리하면 돼요. 얘가 이제 1번, 2번,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고 그 밑에 또 이제 한 줄 밖에서 또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처리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그 포워드 DCT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포워드 DCT는 전방향 DCT죠. 말 그대로 이제 그 타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이제 방향을 포워드라고 얘기해요. 포워드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뭐 백워드 또는 인버스 DCT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반대로 주파수 도메인의 그 신호를 원래의 타임 도메인 신호로 복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변환이 인버스 DCT 또는 이제 백워드 DCT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공식을 보면 여기 fxy가 있는데 이 fxy가 입력되는 영상 신호예요. 입력되는 영상 신호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시그마를 보면 x는 0부터 7까지, y는 0부터 7까지. 이거의 의미가 입력되는 영상 신호의 그
단위가 블락이라는 거죠. A 곱하기 8 곱하기 8짜리 블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락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 8, 세로 8에서 64개의 픽셀이 존재하는 이런 블락이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축이 이제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이 Y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0부터 1, 2 해서 쭉 해서 이제 7까지. 여기도 이제 0부터 1, 2 해서 쭉 해서 7까지. 그래서 이제 요 픽셀 같으면은 요 픽셀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F 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요 픽셀 같으면은 이거는 F 0,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 줄에 첫 0번째 줄에 이제 마지막 요 픽셀은 F 요거 7,7이 되죠. 0,7이 되죠. 0,7. 그리고 뭐 요, 일단 줄 바꿔서 요 픽셀은 요거는 이제 F 1,0이 되고요. 그다음 그 옆에 있는 픽셀은 F 1,1이 되고요. F 1,1.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 있는 픽셀은 이제 뭐겠어요? 맨 마지막에 요 놈은 이제 F 7,7이 되죠. 7,7.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되는 블락의 그 XY 값에 따라서 그 위치에 있는 그 픽셀의 값을 small fxy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 입력을 받아서 곱해지는 베이시스 펑션이 두 개가 곱해집니다. 코사인, 코사인인데 첫 번째 코사인은 이제 x에 대한 함수고요. 두 번째 코사인은 y에 대한 함수. 그래서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 u8, 코사인 16분의 2y 더하기 1 v8 이렇게 베이시스 펑션 두 개가 곱해져요. 입력되는 그 타임 신호에 곱해지는 이런 그 변환에 사용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기저 함수, 영어로는 이제 베이시스 펑션, 베이시스 펑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 공식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앞에 이제 곱해지는 CU, CV 이런 거는 U 값에 따른 성수들이고요. 4분의 1이 곱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입력에 대해서 이제 출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출력도 마찬가지로 7,7짜리에 좀 지워야겠네. 출력도 마찬가지로 8,8짜리에 픽셀 개수와 똑같이 출력 개수 나옵니다. 이제 출력은 여기가 U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V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U가 0부터 1 쭉 해서 7까지 가고 여기가 V가 0부터 1, 2 해서 쭉 해서 7까지 가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입력되는 그 함수에 사용되는 그 변수는 이제 XY였죠. XY. 근데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사용되는 그 함수에 변환된 함수의 이제 변수는 X에 해당되는 주파수 성분이 U고요. Y에 해당되는 주파수 성분이 V예요. 그래서 UV로서 얻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총 64개의 코에피션트로 DCT 코에피션트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위치가 이제 뭐냐면은 U가 0이고 V가 1인 자리죠. 그래서 대문자 F 0,0이 되고요. 이 위치가 대문자 F 0,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대문자 F 0,7이 되는 자리고 줄 바꿔서 여기는 대문자 F 1,0이 되죠. 요 옆에 있는 놈은 대문자 F 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건 뭐겠어요? 마지막에 이 자리는 대문자 F 7,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XY 도메인의 타임 도메인 신호를 우리가 DCT를 해주면 UV 도메인의 이런 이제 변환된 주파수 도메인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환에 사용되는 함수가 이렇게 코사인이 이제 두 개가 곱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로서 만약에 이제 U가 3이고 V가 2인 위치에서의 DCT 코에피션트를 구하고 싶다. DCT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U에다가 3을 넣고 V에다 2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주어진 이 포워드 변환식에 U 자리에 3을 넣고 V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3이 들어가 있죠. 여기 V 자리에 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쫙 해주면 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제 U가 3이고 V가 2니까
지금 여기가 U가 0, U가 1, U가 3. U가 3은 여기죠. 요 줄이죠. 요 줄. U가 3은 요 줄인데 V가 2니까 요 위치가 되겠네요. 요 위치, 그죠? 요 위치. 요 위치가 바로 U가 3, V가 2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F 3,2가 되죠. 요 대문자 F 3,2에 해당되는 DCT 개수, 코에피션트의 값을 지금 오른쪽 요 식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은 F 3,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로서 이제 F 0,0을 한번 계산해 보죠. U가 0일 때, V가 0일 때. 오른쪽 그림에 보면 U가 0이고 V가 0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이것을 이제 흔히 우리가 다른 말로 DC라고 합니다. DC. 예, DC. 다이렉트 커런트. 다이렉트 커런트. 이게 이제 회로로 인해서 쓰는 용어죠. 직류지, 직류. 직류. 그래서 주파수가 0이라는 거야. 직류. 직류는 뭐예요? 끊임없이 일정한 세기의 신호를 공급해 주는 게 직류죠. 예, 뭐 이게 5A다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5A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무한대거든. 주기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T가 이제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는 T분의 1이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인 거예요. 주파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흔들림, 주파수가 이게 어떤 그 변화의 그 빈도를 말하는 거죠. 변화의 빈도. 그 변화의 빈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가 0이고 V가 0인 이 위치를 변화의 빈도가 없기 때문에 F가 주파수가 0이고 그런 이제 주파수가 0인 신호를 우리가 직류라고 하죠. 직류. 다이렉트 컨트롤. 그래서 DC 성분이라고. DC 성분. U가 0이고 V가 0인 이 위치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DC라고 해요. DC. 예. 그래서 DC 코에피션트 그러면 U가 0이고 V가 0인 위치에서의 DCT 개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U가 0이고 V가 0이면은 여기 이제 아까 봤듯이 U 자리에 0을 넣고 V 자리에도 0을 넣으면 되죠. 둘 다 0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얼마입니까 이게? 0이죠. 곱하기 여기도 코사인 0이에요. 그죠? 예. 코사인 0은 얼마입니까? 코사인 0은 1이죠. 코사인 1이.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곱하나만 하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남는 게 이 부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남게 됩니다. 뒤에 코사인 값이 다 1이니까 계산해만 1이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1로서 생략이 되고 요게 F를 이제 시그마 하는 요 기능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결국 fx, y를 x는 0부터 7까지, y는 0부터 7까지 다 시그마한 거지. 그 얘기는 입력되는 이 블락에 들어있는 모든 64개의 픽셀 값을 다 합한 결과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입력 그 영상을 보면 요렇게 이제 값들이 픽셀 값들이 이 픽셀 값들을 다 합한 값이 합해서 8로 나눠준 값이 대문자 f 0,0이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효과. 그래서 DCT 변환에 있어서 DC 값의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입력되는 64개의 픽셀 값들의 평균적인 그런 어떤 값을 대변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DC 성분은 입력된 픽셀 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평균이 이제 크냐 작으냐 이거에 따라서 DC의 에너지가 크냐 작으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C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각 그 코에피션트에 있어서의 이제 값의 계산의 원리를 잠깐 보면은 앞서 봤듯이 F6,V는 입력되는 fxy에다가 코사인을 두 개를 곱했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서 봤지만은 F0,0은 이 부분만 남았잖아요. 이 부분만. 그래서 시그마를 다 하면 돼요. 주어진 그 입력되는 픽셀의 모든 값들을 다 합해주면 되죠. F0,0 더하기 F0,1 더하기 쭉 가서 F7,7까지 해서 이게 총 몇 개냐? 64개. 64개의 입력 픽셀 값을 다 합해가지고 8로 나눠주는 어떤 평균적인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게 이제 F0,0의 계산의 원리고 F0,1은 요거는 이제 요게 U고 요게 V죠. U가 0이고 V가 1인 거예요. 그래서 곱해지는 베이시스 펑션을 보면 U 자리에 0을 넣기 때문에 코사인 0도거든요. 코사인 0도 1이고요. 있으나 마나고 그 다음에 이제 V자의 1이죠. V자의 1이니까
요거를 갖다 써보면 코사인 이제 0,1은 앞에 있는 요런 이제 4분의 1이나 뭐 CY, CV 요 곱한 거는 이제 일단 뭐 빼고, 그건 뭐 나중에 다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니까 빼고, 나머지 시그마, 중요한 시그마만 좀 써보면, x는 0부터 7까지, y는 0부터 7까지 되고, f, x, y에다가 코사인, 아까 u가 0이 들어간 거는 코사인 0도니까 1이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고요. 뒷부분만 이거 남죠? v에 1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코사인 16분의 2y 더하기 1 파이가 되죠.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대문자 f 0,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본 u가 0이고 v가 1이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 f 0,1. 요 자리에서 dct 값이 얻어지는 거죠. 요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요걸 이제 이렇게 갈로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x가 0일 때 안에 시그마 y가 0부터 7까지를 다 돌려서 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x가 1일 때 또 y는 0부터 7까지의 이 안에 시그마를 다 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x가 7일 때까지 이걸 반복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0일 때 봅시다. x가 0일 때 이 안에 있는 걸 다 합하면 되죠. 그러면은 x가 0인 상태니까 이제 f 0,0 곱하기, 자 안에 이제 y가 0일 때 보면 코사인 16분의 파이죠. 16분의 파이. 그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y가 이번에 1이죠. 1 해서 f 0,1 코사인 y가 1이니까 16분의 얼마예요? 38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그 7, y가 7일 때 그러면 이제 f 0,7에다가 코사인 16분의 y가 7이니까 15파이 이렇게 돼요. 15파이 코사인 이렇게 해서 이제 x가 0일 때, 요 주로 이제 x가 0일 때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 x가 1일 때 또 이제 쭉 합해줘야 되죠. 플러스 해서 좀 당겨서 씁시다. 플러스 요 줄이 이제 그 x가 이제 1일 때, x 1일 때. 그러면 이제 f 1,0 코사인 16분의 파이 플러스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하나 더 쓰죠. f 플러스 f 1,1 코사인 16분의 3파이 플러스 쭉 해서 f 이제 1,7 f 1,7 플러스 f 1,7 코사인 16분의 15파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x가 1일 때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러스, 이번엔 뭐예요? x가 2일 때. 그러면 이제 이거는 f 2,0 되고, 여기 곱해지는 코사인 값들은 그대로 똑같이 변동이 없죠. 왜냐하면 이 밑으로 갈수록 x 값이 계속 바뀌지만, 이 코사인 함수는 지금 이제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x의 값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y가 바뀔 때만 이 코사인 값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2,1 코사인 16분의 여기 3파이. 하나 쭉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f 여기 이제 2,7 코사인 16분의 1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 쭉 해서 마지막에 이제 x가 이제 7일 때까지 7일 때. 그러면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f 7,0 코사인 16분의 파이 플러스 f 7,1 코사인 16분의 3파이 플러스해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f 이제 7,7 코사인 16분의 15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한 이 결과들을 다 싸그리 다 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64개 값. 이걸 다 이렇게 합해주면은 대문자 f 0,1이 나온다 이거죠. 예. 이해했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지금 계산 방법을 좀 이렇게 분해라고 할까 이제 해보니까 이 각각의 이제 x 값을 고정시켜 놓고 이 x 값을 0부터 해서 1, 2, 7까지 이렇게 쫙 이제 줄을 바꿔가면서 썼잖아요. 이거 쓴 다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원리가 어떤 그 주어진 영상에 어떤 한 줄에 대해서 그 영상의 입력값하고 코사인 값을 곱해서 이제 구해주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뭐 밑에 F0,2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계산하면 돼요. F0,2니까 V 자리에 2가 되는 거죠. V가 여기 이제 1이었는데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V가 여기가 2니까 여기 사이에 2가 들어가죠. 2파이. 예, 그렇게 하니까 요 안에 곱해진 이제 코사인의 여기 그 라디안 값들이 다 2배가 되는 거죠. 라디안 값 다 2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6분의 파이였는데 16분의 2파이, 16분의 3파이였는데 6파이, 16분의 15파이인데 30파이 이렇게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아까 이제 잠깐 설명한 건데 the lowest horizontal frequency except for DC인데 DC는 이제 얘기했죠. U가 0이고 V가 0인 이런 이제 주파수 위치를 우리가 DC라고 했다. 직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그 DC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주파수 수평 주파수 성분은 U가 1인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 그 위치를 결정해주는 이 주파수 성분이 U인데요. U가 0일 때 요줄, U가 1이면 그 다음 줄, U가 2면 그 다음 줄 이렇게 해서 U가 7이면 마지막 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주파수를 결정해주는 이 변수가 이제 U인데 그 수평 방향에 있어서 DC를 제외한 가장 낮은 주파수는 U가 1일 때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U와 관련된 베이시스 펑션이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 U파였는데 U 자리에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U가 0일 때를 제외한 가장 낮은 주파수는 U가 1일 때죠. 그래서 U가 1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베이시스 펑션 코사인 함수의 안에 수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highest horizontal frequency is given by U of 7 해서 U가 7일 때 이제 가장 높은 수평 주파수가 된다. 예, 뭐 아까 봤지만은 U가 0부터 시작해서 1, 0, 1, 2, 3 해서 7까지 있었죠. 이 7이 U가 7일 때 이제 이 수평 방향으로 가장 높은 주파수가 돼요. 예. 그럴 때 이제 U에 7을 넣으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7을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7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이제 풀어서 쓰면 16분의 7 곱하기 2파이 x 더하기 16분의 7파이 이렇게 이제 베이시스 펑션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DC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변환인데요. 역변환은 포워드 변환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앞서 봤지만은 이제 포워드 변환이 요거 있죠. 요런 모양이었는데 입력되는 신호에다가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 U파이, 코사인 16분의 2y 더하기 1 V파이 이런 이제 베이스 펑션 두 개를 곱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입력 신호에다가 코사인 16분의 2x 1 더하기 6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16분의 2y 더하기 1 V파이 똑같은 베이시스 펑션이 사용이 돼요. 단지 입력만 달라진 거죠. 아까 포워드 펑션은 입력이 small fxy로서 픽셀 값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임 도메인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간 거고 출력으로 대문자 f6,v라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 신호가 나왔는데 인버스는 반대로 주파수 도메인 신호인 대문자 f6,v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으로서 small fxy라는 픽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주파수를 위치에서의 그 값들을 이용해서 픽셀 값이 복원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타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로 보내는 것을 포워드 변환. 반대로 이제 주파수 도메인 신호를 타임 도메인 신호로 복원하는 그 절차가 바로 이 백워드 변환, 그러니까 인버스 변환, 역변환입니다. 희한하게 이제 이때 사용되는 베이스 펑션은 똑같죠. 코사인, 코사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그 세부적인 이 함수 모양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점이 되는데, 왜냐면, 구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베이시스 펑션을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짠다 그러면 똑같다 그러면은 그냥 포워드 변환에서 우리가 짰던 그 함수를, 변환 함수를 그대로 그냥 콜만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 계산 방법이. 그래서 포워드용 DCT를 내가 만들었다. C 언어로 많이 구현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불러서 입력만 스몰 fxy가 아니라 대문자 fuv로 주면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포워드 변환에서 쓸 수 있고 또 인버스 변환에도 쓸 수 있고 일석이조인 거죠. 구현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노력을 갖다가 좀 부담감을 감해주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DCT 하나의 어떤 장점을 설명할 때 팁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계산 방법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포워드나 인버스나 대칭적인 그런 방법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현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모양이 다 똑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그마는 뭐 당연하지만 이제 여기는 포워드 변화는 X는 0부터 7까지, Y는 0부터 7까지였는데, 이 인버스 변화는 U가 0부터 7까지, V가 0부터 7까지 이렇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입력되는 신호가 UV 도메인 신호거든요. UV. 주파수 도메인 신호이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 신호의 값을 지정하기 위한 이 변수로서 U와 V를 쓰는 거죠. XY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완전 대칭이다. 그 포워드와 인버스 함수, 이 변환의 수식이 대칭이다. 상당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2차원 변환을 하는 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개념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를 해야지 DCT 변환이라는 것이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게 결과가 얻어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2D DCT를 얘기했는데 1D DCT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영상 신호는 다 2차원이에요. 2차원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이제 2D DCT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그런 계산 방법은 상당히 그 계산 복잡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1D DCT를 갖다가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분해해서 적용하면은 결과적으로 2D DCT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1D DCT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영상이 2차원이기 때문에 앞서 배운 그 2차원 DCT를 바로 적용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계산의 복잡도가 우리 나중에 계산해 볼 텐데 이 곱셈의 횟수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영상이라는 것이 이게 픽셀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FHD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200만 화소, 200만 화소. 그 다음에 이제 UHD로 가면 800만 화소. 그것도 그림 한 장이. 근데 그림이 1초에 한 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60장, 30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곱하기 60을 하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거든요. 픽셀의 개수가. 그런 이제 픽셀 개수마다 이 DCT, 압축을 하려면 일단 DCT를 해야 되니까 압축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DCT를 적용하는데 이 계산의 복잡도가 너무 이게 버든이 심한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2차원 DCT는 DCT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을 통해서 우리가 2차원 DCT를 구현을 할 때는 1차원 DCT를 확장해서 적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이어져서 설명이 이루어질 텐데요. 자, 어쨌든 1차원 DCT가 2차원 DCT의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1차원 DCT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입력되는 신호가 1차원이기 때문에 fx로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값이 그냥 변하는 0부터 뭐 7까지 이렇게 픽셀이 8개 있는 거죠. F0, F1 쭉 가서 마지막에 F7까지 이렇게 이제 한 줄의 어떤 영상의 어떤 블락의 한 줄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픽셀의 라인에 대해서 이 1D DCT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입력이 되고 x 값은 0부터 n 값은 보통 8을 쓰거든요. 아까 8 곱하기 8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n이 8이니까 여기 7이 되는 거예요. 0부터 7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곱해지는 베이시스 펑션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n이 8이니까 2, 8이 16이 되죠. 여기 8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6이 된다. 16, 2, 8, 16. 16분의 2x 더하기 1 곱하기 u8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곱해지는 베이시스 펑션이 결국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 u 파이가 되는 거죠. 이런 베이시스 펑션이 fx에 곱해져서 모든 그 픽셀 값에 대해서 이 곱의 연산이 이루어져서 다 합해주면 fu가 나온다.
그래서 뭐 원리를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입력되는 신호 fx예요, fx.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인덱스가 이제 x 값이 0부터 1 이렇게 쭉 해서 7까지 있는 거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DCT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대문자 FU가 되고 나오는 결과도 코피션트 개수가 마찬가지로 8개예요. 단지 이제 여기 그 위치를 갖다 나타내는 주파수 변수가 U로 이제 주파수 값으로 표시가 되고 0, 1, 2 쭉 해서 이제 7까지가 있고 이 안에 이제 F0, F1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이 요게 이제 F0, F1, F2 쭉 가서 F7 이런 거죠. F7. 그럼 이거는 이제 대문자죠. F0, 대문자 F1, 대문자 F2 해서 쭉 가서 대문자 F7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타임 도메인 입력 신호를 FU라는 주파수 도메인의 이런 이제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요 함수다. 자, 그 다음에 원디멘저널 이제 인버스 DCT. 이거는 이제 역변환이죠. 역변환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도메인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FU라는 이 신호가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곱해지는 코사인 함수는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대칭. 그래서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68 그렇게 되고 시그마의 이제 여기 변화는 U 값이 변화하는 거죠. U는 0부터 n-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도 꼭 얻어지는 최종 결과는 이제 fx.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가지고 역변화는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포워드, 이거는 포워드, 이거 포워드 변환이고, 이거는 이제 인버스 변환. 포워드는 입력되는 픽셀 값 fx를 주파수 도메인인 fu로 바꿔주는 거고, 인버스 변환은 반대로 fu를 원래의 픽셀 값으로 복원시켜주는 역의 과정을 의미하는. 그래서 포워드, 인버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DCT는 이제 계산을 보면 변환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신호와 코사인을 곱한 거죠. 이거를 이제 연산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 정밀도를 퍼펙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즉 이제 무슨 말이냐면 F와 FX와 코사인이 곱해지면 이게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코사인 함수가 이게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소수점이 나오는데 그 소수점을 이제 무한대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이 DCT라는 이 연산은 로스레스예요.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없는 그런 이제 압축 기법의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구현을 하다 보면 이 코사인이 곱해진 이 결과값의 그 소수점 자릿수를 무한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 뭐 100짜리, 200짜리, 300짜리 소수점 아래로 그렇게 많은 자릿수를 우리가 값을 유지를 하면서 계산하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소수점 몇 개짜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이제 또 버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이 DCT 변환에 있어서 약간의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로시가 됩니다. 로시. 로시가 된 그러니까 DCT가 로스레스냐 로시냐 이걸 묻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물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로스레스인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이 로시가 되는 거죠. 무한대 자릿수를 갖다 우리가 키핑하면서 연산을 해준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뭔가 잘라야 되는 자릿수를 어느 정도 그 일정 이하에서 잘라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 요 간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디 DCT의 기저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저 함수, 원디 DCT의 이제 기저 함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코사인 함수가 곱해져 있죠. 코사인 함수가. 이 코사인 함수가 기저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U가 0이면은 코사인 함수 어떻게 되냐면 U가 0이니까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도. 1이에요. 1이고 U가 1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코사인 0도는 그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제 1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DC라고 부르고 주파수가 0이니까 요 x 값마다의 이 코사인 값은 변화 없이 일정하게 1입니다. 이 높이가 다 1이에요. 1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은 U가 1일 때, 베시스 펑션을 보면 이제 코사인 함수에 U의 자리 1을 넣으면 되니까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 이제 U가 1이니까 파이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X 값이 0부터 7까지 변동함에 따라서 이 코사인의 그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보통 이제 코사인 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코사인 0도고 여기가 이제 파이죠. 여기 파이고 요 가운데가 2분의 파이고 여러분 이제 코사인 함수의 모양인데 여기가 1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x 0을 넣으면 코사인 16분의 파예요. 코사인 16분의 파이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그 다음에 이제 x에 1을 넣으면 코사인 16분의 3파예요. 3파이. 2를 넣으면 x에 2를 넣으면 코사인 1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코사인 16분의 7파이가 되죠. 7파이. 코사인 1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이제 4를 넣으면 코사인 16분의 9파이가 되고요. 9파이. 16분의 9파이는 이제 2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가 들어가면 16분의 11파이가 되고요. 6이 들어가면 13파이, 16분의 13파이. 7이 들어가면 16분의 15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8개. x가 0, 1, 2, 3.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 5, 6, 7. 여기까지. x가 0부터 7까지. 그래서 이 x 값이 이제 0, 1, 2 이렇게 변동함에 따라서 이 베시스 펑션 코사인 함수의 크기가 이런 이제 모양으로 그거를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그렸습니다. x가 u가 1일 때 여기 u거든요. 여기 이제 u가 0일 때 아까 봤듯이 1이었고요. f0은 다 1이었고 u가 1인 경우 나온 이 코사인 함수의 값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여기 이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 x 값이 다 표시되어 있지만은 x가 이제 요 값이 0부터 7까지 변동됨에 따라서 이런 크기를 가지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u가 1일 때에 사용되는 베시스 펑션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u가 2일 때는 u 자리에 1을 해가지고 코사인 함수가 나오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또 이제 그려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런 이제 코사인 함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코사인 함수예요. 이것도 코사인 함수입니다. 이게.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는 요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7이면은 이제 u에 7이 들어가니까 코사인 16분의 2x1, 2x 더하기 1, 7파이가 되고, 요거는 제일 밑에 있는 요런 이제 모양이에요. 이것도 이제 코사인 함수입니다. 코사인 함수. 그러니까 u 값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이 변동의 빈도가, 이 타향의 이 변동의 빈도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D실 때는 변동이 없어요. 다 1이고 u가 1이면 좀 변동하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2이면 좀 더 변동이 이제 심해지고 3이면 변동이 더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코사인 파형의 이제 주기가 바뀌면서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베이시스 펑션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딱 그 하나의 예를 가지고서 DCT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F1을 구해봐라. F1을 구해보려면 위에 이제 코사인 함수 베이스 펑션 우리가 쓴다는 거 알았고요. F1은 이제 시그마 여기가 F1은 시그마 x는 0부터 7까지 fx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 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위에서 써놓은 이 F1을 쭉 풀었으면 x는 0부터 7까지 변하죠. x가 0일 때 f0 곱하기 코사인 16분의 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 f1 코사인 16분의 3파이 더하기 x가 2일 때 f2 코사인 16분의 5파이
더하기 해가지고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쭉 가서 플러스 마지막에 F7 곱하기 코사인 16분의 15파이가 되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이 결과를 보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F0, F1, F2, 뭐 F3, F4 쫙 있고 F7 딱 있죠. 7개의 그 입력되는 그 어레이, 그 픽셀 값들의 어레이가 있고 그 어레이에 곱해지는 이 값들이 뭐냐면 코사인 16분의 8, 16분의 38, 16분의 5파 요것들이 바로 요 값들이에요. 요 값들. 요 값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x가 0, 1, 2 이렇게 해서 7까지 변할 때 코사인 값들이거든요. 마지막에 F7에 곱해지는 코사인 값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입력되는 그 8개의 픽셀 값이 있으면 그 픽셀 값에다가 이 베이시스 펑션을 그대로 들고 와서 투영을 시키면 돼요. 투영을 시켜서 그 곱해주면은 같은 위치끼리 서로 곱해서 다 시그마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7개, 8개 입력값이 있다. 이게 이제 F0, 그래서 F7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F1이고. 그러면 이제 대문자 F1, 이거 변한 값을 구해봐라. DCT 변환된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요게, F0부터 F7까지 입력된 요 픽셀 값에다가 요 베이스 펑션을 그대로 들고 와서 위에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 위에 그대로 이제 컨볼루션 개념으로 그냥 그대로 위에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F0 곱하기 요 코사인 값이죠. 그게 바로 코사인 16의 파이고, 그 다음 F1 곱하기 두 번째 있는 요 코사인 값이죠. 코사인 16분의 3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F2 곱하기 요 F2, 그 다음에 F2 곱하기 코사인 16분의 5파이. 예. 잘못 건드렸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 그 한 줄에 입력되는 8개의 그 픽셀 값에다가 이 베이시스 펑션, 이 함수를 그대로 들고 와서 위에 그대로 그냥 투영을 시켜서 같은 위치끼리 곱해갖고 다 시그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0와 같은 위치인 요 코사인 값, 코사인 16분의 8 곱해주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F1에다가 코사인 16분의 3파이 곱해주고, 플러스 F2에다가 코사인 16분의 5파이 곱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쫙 계산 다 해주고, 마지막에 F7 곱하기 코사인 16분의 15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리가 주어진 요 한 줄의 픽셀 값에다가 이 그 베시스 펑션에 해당되는 이 함수를 그대로 위에 투영시켜서 같은 위치끼리 곱해서 다 시그마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그 설명이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어서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